육십갑자로 보는 신년 운세입니다. 1978년 무오생은 금년에 45이 됩니다. 무오생은 정인의 왕궁과 장성을 낳고 천간의 무토의 자의 형상은 무토위하라고 하여 저녁 노을을 상징합니다. 물상으로는 민둥산의 말의 형상이고 천간의 동물의 물상은 곰을 의미하고 12신살로는 음양살, 육수, 장군부살, 효신살, 탕화살이 있으며 무오생인 말띠생은 소띠와 원진 귀문살이 있어 해로가 난망하고 미혼인 여명은 관성이 합을 짜는 해에 이성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됩니다. 지장간에는 병화 편인이 왕궁과 장성살을 암장하고 있고 기토 겁재가 녹궁과 망신살을 암장하며 정화 정인이 녹궁의 망신살을 짜고 있습니다. 암장합에는 정임합, 갑기합이 있는데 천간에 임수와 갑목이 있으면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충에는 정계충이 있는데 천간에 계수가 있으면 변화가 많고 변덕과 짜증을 많이 내는 성정으로 돌변합니다. 무오생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과 예의를 위주로 생활하나 묵은 소리를 잘하고 후중하여 주체는 강하지만 성질이 급합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가 하면 겉으로는 느리게 보이나 행동은 빠르고 매사에 말로 앞장서며 다혈질이 되어 경고망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순발력이 있어서 재주가 다양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가운데 이론가이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일이 안 되면 비관해서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이 흠인데 남명은 멋쟁이고 미모를 위주로 보며 예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직업으로는 교육이나 군경, 운동이 좋겠고 사업으로는 종교, 문화, 건설이 적당하며 재복은 없으니 욕심을 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은 위염, 피부질환, 변비, 당뇨에 주의하고 편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간의 무토는 수리로 오수요, 변화하면 이수가 되는데 정화가 됩니다. 맛은 단맛과 쓴맛이고 오화의 방위는 정남쪽에 속하며 계절로는 5월 여름에 해당합니다. 인비의 태강구조에 나붐의 천상화를 짜고 있는 무오생은 완고하고 강강한 성정에 끊고 맺음이 분명하지만 양인의 천상화를 모아서 타인과 불화하기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일견 천간동물 곰처럼 의젓하고 점잖게 보여도 일지의 탕화가 종종 자괴감과 분노로 작용하면 예상치 못한 불화를 야기하여 주변을 불편하게 합니다. 게다가 양인의 일인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분기탱천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무오생은 노을이 지는 민둥산에 스스로가 봉우를 밝히는 자만의 자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종속적 입장에 처하면 불편한 심기를 즉시 표출합니다. 더욱이 화라산의 자형은 인내심이 약하여 내심 불안정하고 초조한 양상이라 집요하게 결과를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이는 일점 수기가 없기 때문에
수기를 보지 못하면 일단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화라산의 용액이 흘러넘치듯 성욕이 강한 반면 질그릇에 말고기를 삶는 형상이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라고 하죠. 있을 수 있고, 혈류병과 순환기 질환에 노출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대체로 일지에 오화를 두게 되면 말이 음문의 변화를 실감하듯 잘 놀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편입니다. 무호생은 동산의 말이 홀로 자태를 드러내듯 유아 독존의 만심이 강해서 도도하기 십상인데요. 거기에다 육수 때문에 독행의 공명심이 지나쳐 동업 등의 공동생활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음양과 용암을 놓아서 남녀 모두 인물이 좋고 달변에 연애운이 좋은 편입니다. 구추방해로 인해서 자칫 이성난에 따른 손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군부 쌀이 있으나 평온한 듯해도 끊임없이 이를 꾀하는 가운데 한탕주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화운이 동착하면 분기가 심해져서 손재 또는 상신하기가 쉽습니다. 재성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은 절태가 왕궁에 놓였기 때문에 수기의 재신을 보지 않는 한 사업가는 재물의 입출에 따른 희비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복의 오복성이 작용하는 가운데 원구 또는 행운에서 식재의 금수를 보면 중년 이후 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재가 공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상생재의 구조를 보아야 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득다실다의 우여곡절을 겪거나 남명은 재복이 있어도 아내로 인해서 손재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체로 무호생은 선빈 후부와 선부 후빈의 양상이 뚜렷한데, 남명은 부친과 인연이 짧거나 부선망이 대부분이고 아내와도 무정한 양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편 재성 절태에 비겁이 태강하면 자칫 부인을 괴롭히기 일쑤여서 자신이 주의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관성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종 왕궁과 생종 왕궁에 놓여서 대체로 여명의 남편이 살상대권직의 공직자가 아니라면 부군이 무력해져 중도 침체를 경험하기 쉽고 여명 스스로 사회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명은 자식과 인연에도 공방수를 두어야 하지만 재를 보면 자식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친모 이상으로 잘 보살펴주게 됩니다. 무호생은 화토가 중첩된 전형적인 종교 신앙명으로서 특히 불교와 인연이 깊습니다. 게다가 이름시생의 음문으로 영감과 직감이 뛰어난 반면 부음포양의 채용분화에 따른 이중성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또 남명은 신금 고신운에 말과 원숭이가 역마와 합작하면 의마심원으로 일탈하기가 쉽고, 묘목 관성 도화운에 팔을 짜면 관절 및 수술수가 따르기가 쉽습니다. 한편 말띠 오하운에 복음의 타화살이 드러나 건강과 계약 등의 거래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축토 소띠운에 원귀와 해가 들면 부부 갈등이 깊어지고, 쥐띠 자수운에 충인이 들면 수기가 말라져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명은 용액의 정수를 아끼지 않으면 수기의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생길 공산이 매우 큽니다. 또 일점 수기가 없기 때문에 간지가 화국으로 합하는 동착 행운에 화재 및 전기사고로 인한 상신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호생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태강하여 재관의 탈기가 심하므로 남녀 모두 만원해야 해로하고 길복할 수 있습니다. 도화살은 묘목운인 토끼해에 들고, 망신살은
사화 뱀띠해에 들어있으며 역마살은 신금 원순이해에 들고 과숙살은 진토 용띠해에 발현됩니다. 무오생의 금년 종합운은 유신 형통 지의 상으로 연못의 고기가 바다로 나가니 의기가 양양한 형국입니다. 좋은 땅을 골라 옮겨 살면 수복이 끊기지 않고 오랜 가뭄 끝에 초목이 단비를 만난 격으로 무오생의 금년의 운은 만사대길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만사가 여의합니다.